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케팅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이제 그리스와 미국에 대해서 포커스만 맞췄는데 그쪽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쪽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이번 시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중국 증시 어디로 갔냐 이 부분입니다. 중국의 이제 수출입에 대한 수치가 발표가 됐죠. 전년도보다 좀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도 감소를 했고 수입도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무역 수지는 상당히 잘 나온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지난주에 지준율 인하에 따라서 사실 중국 증시가 좀 크게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하락 반전을 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좀 많아지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무역 수지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는데 중국 수입이 이제 19.9%가 감소를 하면서 뭐 거의 뭐 이거 5년 내 최대치다. 블룸버그에서는 한 3.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수치를 상당히 크게 윗돌았었고요. 중국 수출 같은 경우도 3.3% 감소하면서 10개월 내 최저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입이 뭐 줄고 수출이 늘어나면 불황형 흑자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이러한 것들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많이 키우고 있는 사실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진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오히려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 반대로 또 무역 수지가 흔들리게 되면서 무역 대국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큽니다. 좀 외신들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뭐 일단 뭐 하나 잡았다라는 식의 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뭐 2차 제조업에 관련돼서 이제 원래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2차 제조업이 아니라 3차 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산당의 목표인데 뭐 2차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좀 직접적으로 좀 나오니까 굉장히 좀 흥분을 하면서 굉장히 좀 중국 증시를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좀 편파적인 좀 방송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원인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석유부터 시작해서 철광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원자재들 굉장히 좀 가격이 반토막 정도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가격 하락이 있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입의 그 전체 액수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추가 부양책이 절실하게 좀 요구가 된다라는 측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PMI 같은 경우 49.9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뭐 지준율 인하와 같은 부양책들이 나왔었다라는 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좀 하락 추세가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준율 추가 하락 제가 17%에서 18% 정도까지 저번에는 이제 19%대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17%에서 18%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원자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대화 사회는 기름을 많이, 지금 옛날처럼 석유를 많이 쓰거나 철광석을 많이 쓰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뭐 중국이 뭐 지금 뭐 농사만 짓는 뭐 그런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뭐 여기서 무슨 엄청난 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것들. 2차 제조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무슨 뭐 중국을 무슨 비문명권으로 뭐 취급하는 이런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시아에서 가장 그 지금 잘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또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리서치 헤드가 얘기를 하기로는 중국 증시는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 평균 수준에도 미달하지 못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지금 측면. 두 번째로는 2015년도에 중국 기업들의 어닝이 24% 정도 일어날 것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작년에 지속적으로 지준율 인하와 같은 효과들이라든가 금리 하락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며칠 전부터 외인 자금이 지금 굉장히 이 신고가를 치고 가는 것들은 그 허들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들어가 봐도 괜찮겠는데 하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3,000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3,075포인트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탈을 하느냐 걱정일 텐데 사실상 중국 증시가 보면 변동성이 크고 한번 내리게 되면 다시 그 다음날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맞아요. 오늘 그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반영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뭐 어쨌든 그 하락의 폭이 얼마가 될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증시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증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그냥 막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됐든 현지 증권사에서는 현재 하단을 3,000선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그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지금 또 1월 초에 그 IPO 자금들이 상당히 좀 몰려 있었어가지고 중국 증시가 한번 쉬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4개 24개 기업들이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400조 정도의 자금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며칠이 지나게 되면 또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신용거래 관련돼서 규제를 하고 있는 당의 조사가 이번 주에 일단락이 되는 이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초에 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정책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양회 이전에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오르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인 그림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제 외인들의 참여가 없는 상해 종합증시의 상승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측면을 좀 많이들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후구통, 그러니까 후광통 중에 후구통, 홍콩을 통해서 상해 종합증시, 상해 증시, 본토 증시에 들어가고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최근 한 4, 5 영업일 중에 계속 순매수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상해 종합증시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현명한 투자자들의 투자 스타일과 동행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지수 관련돼서는 계속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슈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황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국으로 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IPO 대기 자금 400조 원 요게 이제 유동성이 어떤 풀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 다시 재점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네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에서 지금 3,000포인트 선까지 다시 한번 되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증시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가격 상승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금 선물 가격이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금 선물 가격이 1,300달러 선까지 올라서기도 하면서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이렇게 반영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금 가격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몰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 6.5% 정도 올랐습니다. 달러화가 3.2%가 올랐었는데 사실 금하고 달러가 같이 오르는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와 금은 사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는 위험자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좀 인정을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11월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에 그리스 재정 적자가 급증했을 때 6개월간에 금하고 달러가 같이 동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뭘 시사하는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과거에도 이렇게 그리스 우려가 불거졌을 때 같이 상승을 했다, 동반 상승을 했다는 건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좀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외신 반응 어떤가요?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사실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에 대한 의심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늘어나는 구간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모니터링 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달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아직 긴축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머니 프린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투자자들이 금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이전에 또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원래 중국이 굉장히 금 수요가 많은데 이제 설 이전에 뭐 금 뭐 선물로 주고 뭐 이런 물량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냐. 하지만 이건 단기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시각들이 지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금값이 튀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있으면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단 출거 전략에 나서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도 많이 주춤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동반 상승을 했던 흐름에서 출구 전략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잘 나왔었잖아요. 여기서의 흐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달러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에 대한 좀 신뢰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어떻게 보면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시는 게 뭐 어떻게 뭐 제가 권할 만한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지고 있는 금은 조금 나중에 파셔도 되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관련된 모든 인덱스들이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ETF 투자를 원하신다면 코덱스, 뭐 골드 같은 경우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에 관련된 상승 추세는 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좀 설 이전에 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금 수요가 상당히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 따라서 이제 코덱스 골드까지 관심에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금 수요에 대한 어떤 귀금속 가치를 넘어서서 안전자산에 대한 급속도로 좀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